제가 새로운 회사에 갈 때마다 저만이 쓰는 10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뿐 아니라 이게 금방금방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코딩의 엘리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4년, 해외에서 7년 정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는 테크 리드, 팀 리드에 거쳐서 그룹 리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입 개발자가 받은 첫 번째 업무를 어떻게 해결해가고 완성해 가는지만 봐도 이 개발자가 회사에서 폭풍 성장해 나갈 것인지,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회사를 다닐 아이인지, 아니면 프로베이션 기간도 끝내지 못하고 이 잘릴 아이인지가 한눈에 딱 알아봐집니다. 지난 영상 피하고 싶은 개발자 유형에 이어서 이번에는 되고 싶은, 닮고 싶은 감동적인 신입 개발자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 실망하게 됩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서는 조금 회사에서, 팀에서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나의 가치를 우리 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팀이나 회사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요,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감 있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업무만 초점을 두고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주변에 동료들도 도와주고, 또 선배님들께도 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드리고, 또 도움을 받았을 때는 항상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와 인성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주변의 동료들과 사수들, 그리고 팀장, 팀 매니저로부터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일도 열심히 하면서 주변의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행동하시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고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일하면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신입 개발자들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나중에 첫 번째로 직업을 구했을 때, 아니면 이직을 해서 신입 개발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신입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가장 와닿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래 코멘트로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회사에 들어온 제임스는요, 사수에게 선배님, 우리 회사와 그리고 프로젝트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데 이렇게 신입 개발자들을 위한 잘 정리된 문서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선배님, 없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앞으로 찾아보고 정리하는 내용들을 문서화해 놓을 테니까 다음에 신입 개발자가 오면 쓸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제임스는 솔선수범해서 제임스가 겪고 설치하는 그런 환경 설정뿐만 아니라 팀들 프로세스, 그리고 제임스가 배운 프로젝트 관련된 것들도 문서화를 잘 해서 회사 선배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문서화를 잘 했는데요. 고가 확정. 회사에 들어온 지 일주일 조금 넘은 데이브는요, 선배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선배님, 제가 일주일 넘게 우리 제품을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 제품은 이런 점들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쓰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은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품을 정확하게 써보고 이 제품의 장단점과 그리고 제품에 존재하는 버그들까지도 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요. 고가 확정.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안나는요, 주변의 선배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요. 안나의 비법은, 선배님, 어제 요청하신 기능 수정을 다해서 코드 리뷰를 선배님께 요청했는데요. 코드를 수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존재하던 코드가 조금 더 깔끔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리팩토링하는 PR을 먼저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리팩토링하는 게 안전한 것은 기존의 선배님이 잘 작성해 놓은 테스트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하는 PR을 먼저 만들었고, 조금 빠져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은 제가 보강해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R에서는 제가 추가하는 그 기능이 구현된 PR입니다.
고가 확정. 여기까지 총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는데요. 어느 곳에 일하시든 여러분들의 직책과 타이틀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제한해 두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책이나 이런 타이틀에 상관없이 언제나 탁월함을 발휘하셔서 이야, 엘리가 하니까 뭔가 좀 다른데? 어떻게 저런 간단한 일도 엘리가 하니까 좀 다르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탁월함을 더해서 문서를 정리하는 것이든 코드를 작성하시는 것이든 발표를 하는 것이든 PPT를 만드는 것이든 조금 더 탁월함을 더해서 깔끔하게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영상으로 제가 새로운 회사에 갈 때마다 저만이 쓰는 10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뿐 아니라 이게 금방금방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10가지 팁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요. 첫 번째로는 멘토를 찾습니다. 회사에서 멘토나 사수를 지정해 준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사수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닮고 싶은 선배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물색을 한 다음에 저에게 사수가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멘토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속한 팀과 이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팀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팀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우리 팀은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왜 이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팀과 문서 그리고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서를 요청해서 받아옵니다. 보통의 경우는 팀과 프로세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별로 문서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받아오셔서 조금 더 읽어보면서 이해력을 넓혀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제품을 이해하고 직접 써보면서 제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입니다. 이 제품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이 제품에서 쓰여지는 단어,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쓰면서 제품에 대한 용어들을 조금 더 친숙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사례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인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당신은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제품에서 쓰여지는 용어들을 조금 더 체득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바라보면서 이 제품이 어떻게 아키텍처화되어서 프로젝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프로젝트의 패키지와 모듈이 잘 정리되어서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 팀은 어떤 모듈, 어떤 패키지를 위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아키텍처를 이해하시고 패키지와 모듈별로 어떻게 잘 나눠져 있는지 파악하신다면 사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로 패키지별로 작은 이슈들이라도 이렇게 수정하면서 먼저 코드로 만져보는 것이 더 이해력이 높은데요. 이렇게 작은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전반적인 패키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유닛 테스트를 추가한다든지 조금 더 팀에게 가치를 제공하면 너무 좋겠죠? 여덟 번째는요. 이렇게 조금씩 이해하면서 우리 팀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 팀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이 팀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미리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아홉 번째는요. 제가 빼먹지 않고 꼭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job description을 받아옵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 이런 사람을 뽑아요 라고 job description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문서화해서 꼭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수나 팀장에게 부탁해서 내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레벨의 job description도 받아옵니다. 그 말은요. 내가 채용된 이 job description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회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나에게 예상되어지는 그런 skills나 responsibilities는 무엇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읽어보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용으로 쓰기가 좋고요. 그리고 꼭 다음 레벨의 job description을 받아오셔가지고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면 되는지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더 해볼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좋은 나침판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엘리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코드 리뷰를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부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입 개발자로서 하면 좋은 유형에 대해서 좀 공유해 드렸는데요. 책에 나오거나 이게 맞다,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담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더 좋은 유형이 있다면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저의 노트에도 추가해서 앞으로 제가 신입 개발자가 된다면 한번 적용해서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코멘트로 꼭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everyone!